안녕하세요. 정순솔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2.99%, 코스피는 1.8% 하락 마감하였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은 하긴 했지만 보합 위주로 끝났죠. 특별하게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면 당연히 커플링 되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디커플링 한다. 라고 봐도 된다. 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게 맞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만 뭐다? 유별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어느 나라 시장이 난리가 나든 상승을 하든 1000%가 가든 10,000%가 가든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우리나라가 하고 싶은 대로라는 거예요. 응. 누군가가, 돈 있는 누군가가 원하는 위치,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까지는 무조건 확인한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어찌 됐던, 뭐라 그럴까요? 명분을 만든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명분. 우리나라는 금리가 미국보다 낮다라는 거 아직. 그게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명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북한발 미사일을 쐈던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북한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면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이 상처, 덧난 상처를 계속 건드리다 보면 아픔이 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응이 나오면 바로 회복을 한다거나 혹은 이 북한발 악재가 다른 대외적인 악재 혹은 호재에 반응하기 좀 약하다 싶으면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냥 제갈 길 간다라는 거죠. 오늘 옵션 만길이었어요. 오늘 밤에 이제 미국 CPI 지수가 예상치 8.1에 부합할 거냐 아니면 또 저번처럼 더 많은 걸 나와서 추가 하락을 시킬 거냐에 대한 이 불안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주식시장은 사실상 실적이 좋든 나쁘든 이 불안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기대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하거나가 결정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옵션 만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특히나 외놈 새끼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그죠? 선물을 굉장히 많이 팔았다. 그에 비해서 거래소 코스피는 또 샀죠. 코스피는 사주고 코스닥은 또 팔아쳐먹고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유별나게 많이 빠진 시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지들 돈 만들기 참 좋은 시장, 돈 세탁하기 참 좋은 시장. 어떻게 보면 어둠의 나라. 남들 눈에는 어둠의 나라예요. 아직도 이 시장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면서 장난칠 수 있는 2, 3금융권 정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 외에 사채 그런 시장은 우리나라하고 좀 별개라는 거죠. 어디 베트남이나 저기 다른 그런 주식 시장을 가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대열에 올라와 있는 그래도 신흥국이지만 선진국까지는 아니지만 신흥국이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본다면 요런 기준이다. 안전하면서 장난치기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시장을 또 한 번 밀었어요. 그제 어제 좀 쳐 올리는 것처럼 하더니 오늘 옵션 만기도 있고 CPI 지수를 기대하면서 주가를 강하게 밀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투자자 현황 말씀드린 대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시장이 좋지 않으면 코스닥은 항상 별로다. 왜 잡주니까 굳이 걔를 내가 이런 시기에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질 흘러내린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그래도 코스피는 잘 버티고 있는 부분인 거고 저점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CPI 지수를 기준으로 CPI 발표를 기준으로 2100포인트를 이탈할 거냐 그 위에서 지지할 거냐의 관점인 거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2050포인트 부근까지 2040포인트, 50포인트 부근까지는 한 차례 밀어야만이 기술적 반등을 연출할 수 있는 관점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620포인트 부분까지 열려있다. 620포인트까지 열려있고 670과 620의 중간이 650이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런 자리예요, 현재는. 그런 자리에서 뭐 한다? 버티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 이 자리에서 버텨낸다면 다시 670을 찾아가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이 자리를 버텨내지 못한다면 630 정도에서 617포인트, 한 620포인트 정도까지는 한 차례 밀어야만이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제대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누구보다 굴뚝 같은 부분인 거고요. 왜냐면 저도 주식을 하는 입장이고, 뭐 제가 돈이 뭐 100억, 10억, 뭐 1000억이 있어서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주가가 올라야만이 수익을 보는 구조예요. 그게 아니면 매매를 하지 않아야 수익을 보지 않더라도 까먹진 않는 구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말하면서도 참 안타까워요. 그죠? 말하면서도 안타깝다라는 거고, 지금의 이 자리에서 버텨낼 거냐. 즉 오늘 CPI 지수가 잘 나온다면 다시 한번 67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지를 체크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지같이 나온다면 당연히 620포인트 부근에서 유지 받을 거냐를 우리는 봐야 된다. 이 자리마저 위협 당하면 글쎄요, 뭐라고 그 자리까지 위협 당하면 정말 답이 없는 시장이다. 그냥 내놨다. 더 이상의 관심을 배제시킨다. 이놈의 시장은 이 정부놈들이 하는 일 없이 세금만 쳐 받아가니까 답이 없다. 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뭔가를 해줘야 돼요. 탄핵을 하든지, 그것도 명분이 돼요. 탄핵이 된다라는 것 자체도 명분이 됩니다. 왜? 새로운 누군가가 정권을 잡으면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반 코스닥 잡주가 맨날 마이너스 치다가 대표이사가 바뀌면은 단기적으로라도 상승하죠. 그 이유랑 같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공매도라도 쳐내든지 뭐라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계속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금리라도 올리든지 5%로 올리든 10%로 올리든 뭐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그렇게라도 해야 뭔가의 명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올릴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명분이 뭐다? 우리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면 가까운 지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가까운 나라인 북한에서 뭐 손을 들었던지, 우리 흡수해주세요. 우리나라 흡수해주세요. 라고 했던지. 그게 아니면 북한에서 뭐 파월이든 바이든 목을 쳤던지 그럼 시장 다 빠지겠죠 당연히. 다 빠지겠지만 지금의 이 약재는 잊혀진다라는 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지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는 있지만 시장에 그닥 영향을 엄청나게 주지는 않는다. 분명히 영향을 주긴 주겠지만 그 영향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으로 나타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왜? 남의 일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시장이 어디까지 빠지느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요. 시장이 다시 돌아섰을 때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가 중요하지 않나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차트의 흐름을 본다 하면 요런 박스권을 하나 만들고 또
요런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뚫고 내려가는 자리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뚫고 내려가는 자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요런 박스권일 때 주가가 주저앉히고 올라올 때 올라왔던 여기의 박스의 중간값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올 때는 뭐다? 뭐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여기 770부분까지는 차후에 올라올 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은 해보는 기준인데요. 글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마무리 질 거냐 아니면 지들이 원하는 자리까지 한 번 더 쳐밀어서 탈탈탈 털 거 다 털고 뭐 공매도를 당분간 금지한다. 혹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미국한테만 맡겨놓고 CPI 지수가 이지랄 해서 이 지경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시장 반등해도 돼요 라는 포지션을 만들어낼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정말 하는 일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너무 그죠? 뭐 주가를 사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 어떻게 보면 회사로 따진다면 주가 방어를 전혀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놈의 나라는. 이놈의 나라는 방어할 생각이 없다. 결국에는 2000포인트라도 깨야 뭐 IMF급 어쩌고 저쩌고다 정부에서 뭘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죠? 얘네들은 뭐 아쉬울 거 없거든요. 결국 뭐 뒷돈 혹은 세금 걷어갖고 지들 월급 받아보면 분에 넘치는 월급 받아갖고 거기다 주식 투자해갖고 손해 보더라도 그 손해 본 만큼 뭐 하면 돼? 뒷돈 받으면 돼요. 뒷돈 받으면 되는 거고 또 뒤로 뭐 헤쳐먹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어디 뭐 사채나 시비 발행에 참여하면 되는 거고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시비 발행이든 뭐 우리는 참여할 수 없지만 우리는 기껏해야 유상증자지만 얘네들은 뭐 지금 가격이 10,000원짜리를 500원, 1,000원에도 시비 발행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신 1년이라는 혹은 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텨내야 되지만 그거 뭐 어렵겠어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음 졸이는 것보다 그게 차라리 낫지. 보장만 된다면. 그래서 사채를 발행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주가가 빠지면 그냥 이자 받아먹고 나중에 만기 때 돈 돌려받으면 되는 거고 주가가 쳐 오르면 기간 이후에 주가가 오르면 이걸 주식 전환해서 팔아먹으면 되고 결국엔 구조 자체가 돈 버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식으로 뭐 실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전환사채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특히나 어디에? 코스닥에. 이해되시죠? 시장 어디까지 갈 건지 어디까지 버텨낼 건지만 우리는 오늘 이게 내일이죠? 내일 한번 체크해보자. 내일 혹은 월요일까지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요. 화요일부터는 이랬든 저랬든 안정된 뭐 CPI가 그지같이 나오든 뭘 어찌됐든 우리 시장 빠질 자리 거진 빠졌고 이제 받아줄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 기껏해야 이제 밑으로 5% 기준이라면 못해도 화요일부터는 반등할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혹은 CPI가 그지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늘의 뭐 특별한 이슈라고 하면 신라젠이죠. 드디어 신라젠이 거래 재개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 상한가를 간 부분인데 다른 종목하고 확실히 다르죠. 최근에 거래 재개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큐리언트라는 종목도 나오고,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또 저기 뭐예요, 비덴트 연관돼 있는 그 계잡주도 나왔고, 이런 종목도 나왔죠. 얘는 계잡주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굳이 여기에 수급을, 즉, 물려있는 사람만 이 종목이 재개된 걸 알고 있지, 신규적인 사람들은 이 종목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 미친 듯이 시작하자마자 상장할 때도 50% 쳐밀고 시작하더니 시작하자마자
다시 상장한 가격에서 거짓 뭐예요? 50%를 또 쳤뺐다라는 거예요. 단 4일 만에. 연봉상으로 보면 갈 자리까지는 다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차트의 위치, 어디까지 확인했냐, 어디를 판단했냐. 확인할 자리 확인했으니까 어디 밑에 자리까지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큐리온트 지금의 자리에서 이 자리 이제 오늘의 저점을 유지할 거냐? 저점을 유지 못하면 이 종목은 1,500원까지 밀고 내려가겠구나 라고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급하지 않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다. 급하지 않아요. 오늘의 한탄만 보더라도 재밌다라는 거죠. 뜬금포로 뭐가 나와?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죠. 미친 듯이. 바닥에서 10%까지. 거진 20%를 뭐 5분, 10분도 안 돼가지고 쳐올려요. 쳐올려놓고 뭐 한다? 다시 주저 뺀다라는 거죠. 호가창 비워놓고 적은 거래량으로 훅 쳐올려놓고 계속 뭐다? 위에서 흔들어대면 이제는 들고 있는 누군가는 계속 매물을 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를 줄이고 그럼 뭐 질질질. 굳이 뭐 이럴 필요가 있었나? 결국은 물량을 테스트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죠? 올라갈 자리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더 이상 그 위로 올리려면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하니까 안 쳐올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2,000원이죠. 라운드 피겨값 또 어떻게 보면 분봉상에서도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는 자리. 매물대가 이제 쌓이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 뚫어내면 2,100원. 2,100원 뚫어내면 2,300원. 2,300원 뚫어내면 추세 전환. 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서 뭐 한다? 그냥 위아래로 확인만 한다라는 거죠. 요걸로 인해서 이평선의 추세가 변경되진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돼? 버텨내야 이평선의 추세가 그나마 좀 약해진다라는 거고, 왜 돌릴 수 있게끔. 그렇지 않고 쳐올려놓고 다시 원래 가던 대로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오늘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냥 확인만 테스트했고 기존에 들어왔던 물량 중에 어느 정도만 털었고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차트의 모양이 그냥 전향 별로다. 어제도 사료곡물주 말씀을 드렸죠. 뭐 대주산업이든 한일, 뭐 고려산업 말씀드리면서 위로 쳐올려야 되는데 밑에 있으면 어디? 이 구름대 하단까지 다 확인하고 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한다. 오늘 그 그림을 그대로 연출하죠. 수급은 없는데 누군가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 있는 누군가가 시가부터 뭐 한다? 장난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부터 뭐예요? 몸통 만들어 놓고 저가 밑에서부터 계속 시작하죠. 위로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강하게 적은 돈으로 쳐밀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혹은 시장의 눈치를 본다. 얘네가 미친듯이 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뭔가 뭐 밀가루가 뭐 10인 한정으로 팔다든지 칼국수 가게 갔는데 10인 한정으로 혹은 1인분에 2명이 같이 드세요. 뭐 그런 로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만큼 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결국 이젠 다시 또 3,15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곡물주들 전체가 다 이제는 버리는 자리예요. 당분간이 될지 길게 될진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쳐다볼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조금은 버리는 거죠. 발목, 뭐 어깨에서 팔아라, 발목에서 사라 라는 말처럼 그런 발목은 버리는 거예요. 굳이 뭐 발바닥 밑에까지 기다렸다가 각질에 떼에서 잡는 게 아니라 뗀지 알고 잡았는데 그냥 먼지일 수도 있는 거고 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발등인 줄 알았는데 무릎뼈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그냥 발목에 잡는 게 낫다라는 거고
자, 신라젠이 오늘 상한가를 갔죠. 신라젠의 차트를 보면 확실히 신규 상장한 종목하고 다른 건 그만큼 물린 놈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으로 상장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원성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한 번, 두 번 보류하다가 지금 이 모양까지 온 거잖아요. 벌써 정리 매매가 돼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만큼 신라젠은 우리 같은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도 어, 그 누군가도 그 누군가도 엮여 있다라는 거예요. 멍청한 짓 하다가 쳐 물린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뭐 했다? 줬다. 나갈 기회를. 어느 정도. 50%라도 건져가라. 요 누군가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 굳이 거래 정지 시켜도 되는 거를 뭐 국민들이 언성이 높네 어쩌네 신라젠 주주들이 난리네 어찌네 하면서 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신라젠만 소액주주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기존에 다 상장 폐지됐던 여타 기타 펀드 라임 사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라임 사태에 들어갔던 그 종목들 많은 종목들도 그 많은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따지고 보면 신라젠보다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은데도 상장 폐지를 시킨다는 거죠. 왜? 돈 있는 누군가가 없으니까 빼갈 거 다 빼갔으니까 그거는. 그러면 시킨다라는. 그러면 이제 이 신라젠은 10,000원을 기준이에요. 10,000원 기준으로 버텨내면 13,000원 부근에서 혹은 17,000원 부근까지도 한 차례 더 헤쳐먹을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런 10,000원짜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이 종목은 뭐다? 오늘 흔들어대면서 빼쳐먹을 거 빼쳐먹었나 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버리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상장 폐지 될 때까지 안 쳐다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신라젠하고 신라젠에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이 M2N이라는 회사죠. 그래서 오늘 같이 좀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었다가 신라젠 상한가를 쳐받고 나니까 수급을 빼버린다는 거죠. 왜? 이제 지켜볼 누군가가 없으니까 그냥 쳐민다라는 거죠.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얘까지 같이 움직였다면 신라젠이 더 강한 흐름 혹은 앞으로의 기대감을 연출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이 종목까지 올릴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헤쳐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헤쳐먹고 이 핑계를 한번 올렸다가 여기서 뭐다? 총알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얘는 7,750원 정도 7,750원 정도 이 자리 이탈하면 뭐다? 얘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리셔야 된다. 얘는 뭐 신라젠이 다시 거래 재개되기 전부터 한 차례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 이제 뭐다?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쳐미는 거예요. 왜? 신라젠이 상장했으니까 여기 있던 수급을 어디에다 놔야지? 신라젠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굳이 내가 이 종목과 신라젠을 두 개 흔들어댈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주포 입장에서. 돈 되는 건 뭐다? 신라젠이다. 어차피 여기다 해도 되는 건데 그냥 사람들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 시각. 물린 사람들이 많은 것도 신라젠이고 누군가 다 안에 희대의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건 신라젠이고 똑같은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할 바엔 신라젠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노리고 있는 개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 뭐한다? 헤쳐먹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도 제약바이오도 빠지긴 하지만요.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는 빠지긴 하지만 랩지노믹스는 말씀드렸죠. 단기 저항 때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다? 버티는 종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뭘 위주로? 제약바이오 위주로. 그럼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가 올라온다라는 거 어느 정도 바닥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런 시장에서도
빼쳐먹을 거 빼먹는다라는 관점인 거고, 오후장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조금씩이라도 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현재 이 자리에서 어제 이 저점을 제외한 요 자리죠. 요 자리는 뭐 하는 자리? 매수세가 들어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에서 레벨 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뭐 하는 자리? 슬금슬금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해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어찌됐든 뭐 그런 관점으로 시장 접근을 하는 거고요. 사실상 종목을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 시장이 이 모양이니까 아무리 종목이 좋아도 단기적인 이슈가 없으면 실적 아무 필요 없다. 이런 시장은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수급을 안 넣어주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앞으로 이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하에 그럼 이 종목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지금 이렇게 빠져 있으면 이 종목들은 저평가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모아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단기 뭐 내일 당장 가야 돼 라는 관점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뭐 시장 접근해 바라보는 시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최근 들어 계속 쳐 빠지다가 지금 뭐 하는 자리? 계속 버텨내는 자리는 만들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버텨내는 자리가 좀 애매하다. 결국에는 이 종목이 무겁기 때문에 지들이 팔고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계속 위에서 땀박질이냐. 그러니까 버텨내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냐, 아니면 뚫어 올리기 위해서 버텨내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기존이 뭐예요? 여기에 대한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를 계속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자리예요. 그죠?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자리. 이랬든 저랬든 56,000원 위로 올라와야 되고, 위로는 58,000원을 뚫어내야만이 삼성전자가 제대로 된 삼성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지금 뭐 하는 자리? 그냥 관망하는 자리예요. 사고팔고가 아니라 그냥 관망하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에 차라리 손을 들어주는 편이네요. 지금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에 들어준다. 왜? 얘는 단기적으로 밀릴 자리를 밀고 내려왔으니까 얘가 먼저는 선방하는 거예요. 선방. 그러면 삼성전자는 58,000원 위로 안착해야만 그때부터 뭐한다? 선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확인할 자리를 확인했으니까 선방하는 자리가 현재는 뭐하다? 연출되고 있는 관점이다. 어디까지? 9만 한 7, 8천원 자리까지는 선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자리도 뭐다? 단기 저항이다. 그럼 내일 CPI 지수에 따라서, 오늘 CPI 밤의 지수에 따라서 내일도 갭져서 시작한다면 그 자리 확인하러 바로 온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내일은 개파락으로 뭐한다? 음봉으로 밀고 내려가는 그림 한번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가 다 빠질지 한 번에 뺄지 요런 식으로 한번 빼는 척 했다가 그대로 뺄지는 내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별하게 종목을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쳐 빠져가지고 이 종목을 보나 저 종목을 보나 크게 필요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들 힘들 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